여보,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여보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여보 핸드폰 뒤 떨어진다. 떨어져. 어디? 떨어져. 어디? 에휴, 다 치우고 나 밥 먹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루시엔 5500U를 다뤄드렸었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뭐 사실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5500U의 지난 세대의 버전인 4500U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발열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터라 동일 라인업인 5500에 대한 기대치가요 워낙 높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500U보다 오히려 4500U를 더 추천하는 듯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 세대인 4500U의 발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요번에 5500U에서도 발열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것 뿐이에요. 성능은 5500U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텔을 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텔을 얘기를 할 때요 라이젠이 인텔을 갖다가 좀 닮아가는 것 같다, 못된 걸 배운 것 같다 이럴 때 인텔을 얘기한 것 뿐인 거지 뭐 인텔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텔 미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루시엔 5500U 테스트에서 사용되었었던 바로 그 녀석 ASUS 비보북 M413UA라는 제품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사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오직 성능만 보는 디바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 녀석은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죠. 일단 미리 찍어놓은 언박싱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기존의 비보북과 완전하게 동일한 패키징이고요. 뭐 설명서 몇 장이랑 이런 스티커들 그리고 65W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터는 분리형이고요. 뭐 요거는 약간 취향에 따라 갈리는 편이죠. 전 개인적으로는 일체형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ASUS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분리형으로 어댑터를 넣어놓는 것 같아요. 일단은 ASUS의 취향 존중합니다. 그 밖에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본품은 부직포에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스티커는 왜 붙여가지고 이게 같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뭐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뭐 ASUS라고 하기에는 QC 자체가 진짜 뭐 불만족스럽습니다. 정 붙이고 싶었으면 이쪽 말고 반대쪽에다 붙였으면 됐잖아요. 그죠?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ASUS 비보북 이렇게 양각으로 붙여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버 성애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반짝거림은 굉장히 예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젠 계열 비보북은요 비보북 플립, S, M 그리고 D로 나뉩니다. 플립 같은 경우는 뭐 뒤집어지는 거 요거 아시죠? 네 그거고요. S부터 D까지는 세대에 따라서 약간 설계가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내부 설계와 사양은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제품의 재질만 조금씩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 같은 경우에는 풀메탈이고요. M 같은 경우에는 반메탈. 반메탈?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D는 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가져온 모델이 M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만 메탈, 그러니까 상판 쪽만 메탈이고요. 나머지 재질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이는 데만 이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좀 보이는 데만이라도 이쁘게 나왔으면 참 구독자가 빨리 올라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너무 늙어버렸고 사이즈는 가로 323mm, 세로 214mm, 두께는 19mm, 무게는 어댑터 300g, 본체 1.43kg으로 합계 약 1.7kg 정도가 나옵니다. 무게로 봤을 때는요 휴대성이 솔직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요즘에는 제피러스 같은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RTX 30 시리즈의 외장 그래픽을 넣고도 1.7kg대의 막 무게를 끊어대는 시대이고요. 그램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1kg대 초반에 16인치, 17인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노트북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절대적인 무게의 수치가 1.5kg 미만 정도 나오면은 뭐 솔직히 이 제품을 들고 다닌다라고 해서요 뭐 아령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운동이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kg짜리 아령 들고 다니면 근육이 생기나? 너무 늙어버렸고 내부는 사실 뭐 볼 건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시도록 빠르게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US이기 때문에 팩토리 실은 없고요. 볼트는 십자, 보이는 곳만 풀어주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쿨링 솔루션은 원히트 파이프 원팬, 램은 온보드 방식이고요. 따로 추가를 할 수 있는 슬롯은 없습니다. 요거는 좀 치명적이죠. LPDDR4X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3200 램인데 온보드만 들어가 있고 슬롯이 따로 안 주어진다. 요거는 뭐 레노버 V14, V15에도 밀리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SD는 PM99 하나가 기본 탑재에 추가로 M.2280 사이즈 하나 추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0NGW, 배터리는 일반 3640mAh, 정격 3550mAh 42Wc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ASUS답게 조립 품질은 깔끔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특별할 건 없는데요.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스피커 사이즈가 이 가격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꽤 큼직하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살펴보죠. 14인치 16:9 비율의 IPS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역은 sRGB 기준 67%, 감마는 2.0, 켈빈은 약 6900K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밝기는 266니트에 명암비는 1370대 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보나마나한 부분이긴 한데 델타 E값 평균이 2.17로 나오기는 하지만요, 보시면은 색상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48개의 색 중에서요 23개나 E값이 넘고요, 그 중에 14개는 3을 넘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색상 밝기 균일도인데요. 밝기가 100%일 때요 6.5, 보통 색 균일도가 3 이하면 좀 좋은 편이라고 보고 5만 나와도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무려 6.5입니다. 6.5.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디스플레이는 슈레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 ASUS라고 해서요, 노트북의 성능이나 쿨링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ASUS 제품은요, 여기에서 특이하게도 모니터와 관련된 항목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으로 만져봤는데요, 밝기도 그대로고 켈빈 값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감마 값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색 정확도는요, 여러분들 저는요 모니터 측정을 하면서 이런 색 정확도 결과는 처음 봅니다. 아무튼 옵션 값을 제가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여기에 모니터의 가장 최적화된 값은요 기본 값입니다. ASUS가 기본으로 세팅해놓은 그 값이요. 이 이상의 결과물이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 세팅은 잘했다 ASUS. 때려쳐! 베젤은 좌우 6.5mm, 상단 12mm, 하단 16mm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생각보다는 상하단이 굉장히 광활한 편인데요. 제가 눈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양쪽 베젤이 굉장히 얇게 구성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봤을 때 베젤이 그렇게 엄청 두껍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는 않아요. 상단의 캠은 720p HD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캠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할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냥 비보북에서 늘 보여줬었던 딱 그 퀄리티, 레노버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크게 좋다는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 딱 그 품질입니다. 펑션키를 이용한 온오프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캠 바로 왼쪽에는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LED와 좌우측으로는요 마이크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특이한 기능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ASUS에 들어가 보니까요,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찍어놨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진행합니다. 자, 목소리를 지금부터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박수와 함께 지금 목소리를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씹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AI로 목소리만 인식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씹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 자, 약간 말하는 구간도 씹히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수 소리를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 해줬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는 굉장히 신박하죠? 제가 주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 재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이 막 중간에 돌아다니는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야,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캔슬링 기능을 딱 넣어주다니, 요거는요 아주 훌륭하다, 재미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따봉 드릴게요. 자, 다음은 포트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전원 포트 HDMI 1.4, USB 3.2 Gen 1 A 타입 포트 하나랑 3.2 Gen 1 C 타입 포트 하나, 그리고 오디오 콤보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반대쪽은 LED 인디케이터,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USB 2.0 포트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야, 근데 2.0이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마우스 꽂을 거 생각을 하면 2.0 포트 한 개는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2.0을 두 개를 넣어놓는 거는요, 요거는 시대에 맞는 구성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라이젠 북이기 때문에 썬더볼트가 빠져있는 건 솔직히 납득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 C타입 포트는요, PD 충전도 지원을 안 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C타입 포트를 딱 본다면 이럴 거면은 C타입 포트를 도대체 왜 넣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포트 구성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키보드 기본에 가장 우측에 한 줄, 페이지 업다운, 홈, 엔드키 등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전원 버튼 역시 키보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키는 상당히 소프트하게 세팅된 편입니다. 키캡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면은 엄청 덜렁대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뭐 레노버처럼 그렇게 단단한 느낌의 키캡도 아니라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어중간합니다. 키스트로크도 평이한 편이고요. 특징이 있어야지 좀 말할 맛이 나는데 이거 뭐 특징이 없는데요? 비보북에 늘 들어가던 보급형에 들어가던 그 정도의 그냥 키 퀄리티. 예를 들자면 노트북의 키 퀄리티가 상, 중, 하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중? 중하?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 빼먹을 뻔했네요. 이 제품 키보드에 LED 백라이트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 가격대에 백라이트 안 들어오는 애들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프린팅이요. 키캡도 은색인데 각인도 은색. 야, 진짜 여러분들 낮에도 요거 안 보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이 사진이요, 실제 제가 보는 각도로 그대로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각도에 따라서 키 위에 각인이 보이는 애들도 있죠. 근데 중간쯤 보세요.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뭐 사실 누가 키보드를 갖다가 보고 치냐, 외우고 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편하긴 합니다. 뭐랄까, 손 놓는 위치를 잡지 못하겠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타건 소음 같은 경우에는요, 키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음은 트랙패드예요. 슬라이딩 느낌은 평이합니다. 안쪽에 지문인식 센서, 인식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요, 뭐 바디 자체가 14인치 바디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특별하게 까임을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감은 좀 에이수스답지가 않아요. 자, 지금 소리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하부랑 유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요, 물리적 클릭이 아닌 터치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턱턱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우징과 유격면에 있어서도요, 상단과 좌우단은 그런대로 피트한 편인데 하단 쪽은 굉장히 광활한 편이라서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나? 아, 오디오 한번 보죠. 팜레스트 우측 하단에 이렇게 사운드 바이 하만카돈이라고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트북 나올 때는요, 사운드 품질과 관계없이 브랜드들이 바뀌잖아요. DTS X, 돌비 오디오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요즘에는 브랜드 갖다가는 사운드 품질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 먼저 소리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redefine any definition you got. I am the tiger, I'm making steps to the top. The flames, I whip it up, you just gotta hand me the rock. Take a seat, you cannot stand it. All I know, the flow harder than a Scotch bunny. Don't try studying me, you cannot manage. Say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Say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생각보다는 좋죠? 제가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맥북 에어에다가 비빌 성능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요, 일단 저가형 노트북 중에서 뭐 L사나 M사 같은 노트북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귀가 막 나노 단위로 굉장히 막 민감한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두 제품을 갖다가 나란히 놓고 요 제품 틀다가 요 제품 틀다가 이렇지 않는 한 어떤 게 확실히 좋다 요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뭔가 기준선이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요렇게 평가를 드리는 것도 솔직히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보통은요, 요 맥북 에어 옆에 오게 되면은 저가형 노트북들은 그냥 사운드가 오징어가 돼버려서요, 저렴한 노트북 애들끼리 비교를 하고 거기다가 맥북 에어를 끼워넣게 되면요, 그냥 뭐 얘가 더 말랐느니 얘가 더 조금 더 덜 말랐느니 요런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지 오징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되면은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징어로 따지면은 생물 오징어? 아니면은 조금 박하다 그러면은 반건조 오징어?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소음과 발열 그리고 배터리 타임 정도만 알아보고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관련된 심화 내용은요. 저번에 성능 리뷰에서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요. 따라가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발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었던 표면 온도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모드와 밸런스 모드에서 각각 측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부 센서 온도 기준에서는 퍼포먼스 모드와 밸런스 모드가 10도 이상이 차이가 났기는 했지만요. 보통 모드가 변경이 될 때에는요. 전력값이랑 같이 팬 RPM 세팅도 같이 바뀌거든요. 이래서 그런 건지 표면 온도 기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1도 남짓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보드면과 후면 배기구 모두 최대 온도 46도 선에서 측정이 됩니다. 막 굉장히 온도가 높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표면이 50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46도만 해도 소비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는 맞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 키보드 면 중에서 가장 발열이 심한 면이 어디냐면요. 바로 WASD 요 부분입니다. 야, 이거는요 게이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소음은 퍼포먼스 모드 기준에서 가장 높은 소음 수치가 약 45dB 수준, 밸런스 모드에서는 약 40에서 41dB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온도가 조금 높게 찍히는 건 맞긴 하지만 소음 수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41dB에서 45dB 이렇게 찍히는 소음의 수치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소음의 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애들이 대형 여객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경비행기 수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밸런스 모드, 모니터 최대 밝기 유튜브 1080p 영상 1개 지속 플레이 시 약 5시간 30분 정도를 버텨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용량 그리고 14인치 250니트짜리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 치고는요 배터리 타임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하죠. 다만 뭐 이거는요 4500U에 비해서 배터리 타임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인 거고요. 타이거 레이크에 비해서는 훨씬 오래가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뭐 플러스 어찌됐건 4500U에서는 SMT가 빠져 있었는데 SMT가 들어가게 되면서 발열과 전력 소모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 배터리 타임이면은 그런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전부 다 훑어보셨어요. 뭐랄까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준 애는 아니긴 해서 요거를 뭐 정리를 하는 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의 정리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끔 항목별로 좋음, 보통, 구림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요 기준은요 아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준 자체도요 동급 제품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비보북이랑 그램이랑 갖다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디스플레이 구림, 2 캠 보통, 3 포트 구성 구림, 4 키보드 보통, 5 트랙패드 보통, 6 오디오 보통? 그냥 하나 주자. 조음, 7 배터리 보통, 8 소음 조음, 9 성능 보통, 10 온도 구림. 자, 이제 총평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요 녀석이 지금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69만 9천 원 정도로 봤었는데요. 요 70만 원이라는 가격을 딱 놓고 가성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총평은요. 바로바로 구림. 정리 끝. 그러면 루시엔 5500U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싼 거 사시려면 레노버 V14나 V15 사시면 되고요. 가성비를 따지시려면 스위프트 3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누가 사야 되느냐? 에이수스가 아니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외에는 별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